제일 처음에 줌 회원은 가입해야 하는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마 몇 분은 줌 회원이 가입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말까지 여러 단체를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그 중에 한 30%는 회원이 가입이 돼 있지 하고요. 한 70%는 가입되지 않는데 최근에 강의를 하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거의 70, 80% 정도는 가입돼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직도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중에 여러분들이 강의에 참석한 여러분 대부분이 또 가입이 돼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가입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차분하게 이 부분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따라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 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블 클릭하셔서 한쪽으로 좀 작게 이렇게 화면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한쪽으로 좀 화면이 옮기고 한쪽에 브라우저를 띄워 주셔서 그게 줌 어스를 이렇게 접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하면서 따라 하실 분은 좀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무료로 가입하거나 업무용 이메일로 가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위해서는 생년월일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데이터는 저장되지 않는다니까 개인 보호를 위해서 저장되지 않고 이렇게 입력하는 확인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용 이메일이나 SNS 계정, 여기서 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걸로 가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동의를 함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캡처 화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하라는 대로 조금 이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 화면과 좀 다르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제는 줌 회원 가입이 되고 확인을 위한 업무용 이메일이라든지 개인 이메일로 이메일이 날아갈 겁니다. 그 이메일에는 여러분 수신해 보면 줌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줌 계정을 활성화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진 메일이 여러분이 등록한 메일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걸 열어보면은 그 안에 파란 걸로 이렇게 계정 활성화를 위한 단추가 있죠.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계정 활성화를 시작하고 다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이 좀 나오게 됩니다. 학교를 대신해서 가입하고 있습니까? 학교를 대신해서 가입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여러분 활동가들은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요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계정이 성공됐으면 이름, 성,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이걸 소개시켜 주실 거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줌을 자기 PC에 설치하는 설치 단계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회의 시작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파일들이 다운로드로 되게 됩니다. 그 파일들이 우리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걸 실행시켜서 설치하면 되거든요. 줌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허용하겠느냐는 물음이 나오면 이제 반드시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설치가 마지막까지 완결하게 될 겁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개설된 화상 회의실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거기 보면은 회의에 누가 만들었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요. 아래에 보면은 화상 회의실에 대한 메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볼 그런 메뉴들이거든요. 그리고 화상 회의실은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눌러 주셔야만이 오디오가 들리고 오디오가 또 발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상 회의실을 이제 만들고 나면 왼쪽 상단 위에 보면은 초록색 방패 모양의 되어 있습니다. 줌 회의 밑에 초록색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 화면에 그 화면에 보면은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이 화상 회의실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제 화상 회의실을 만들었으니까 이 화상 회의실을 이제 참여하실 분들에게 링크를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정보가 이쪽에 들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초록색으로 된 부분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줌회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로 하면 그 단체 이름이 나오고 줌회의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보면 중간에 보면 파란 것으로 링크 복사가 되게 됩니다. 이 링크 복사를 통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유하고자 하는 부분들 도구들이 많이 있죠. 이메일도 있고요, 문자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카카오톡 공유방 같은 데로 해서 공유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로 등록된 사람들을 보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주소를 보내서 참여 공유를 할 수 있고요.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를 해서 멤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멤버들이 들어올 때 이제 그 멤버들에게 이 설정을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화면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줌 화상회의 설정하는 부분을 같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같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초록색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왼쪽 위에 초록색 버튼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우리의 회의실 정보가 나오죠. 거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설정 톱니바퀴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그걸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환경 설정하기 위한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런 창이 뜰 건데 이 창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창이 여러분의 창과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창에 보면 거기는 환경 설정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조항,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줌에서 우리들이 설정한 부분이 많은 부분들을 기본으로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도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해 주셔서 참 이렇게 좋은 도구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이 부분까지 다 배우려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줌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이유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는 부분들은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해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손댈 부분이 어느 정도 어디가 있는가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조항에서 이대로 좀 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모티콘 피부색도 이렇게 노란색 이런 식으로도 두고, 그리고 비디오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디오 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장치를 읽어드려서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요. 어떤 분들은 카메라가 이제 2대가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노트북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부분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카메라를 일부러 설치를 해서 그 카메라를 선정을 해서 그 카메라로 이렇게 송출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카메라 비율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는데 16도라든지 아니면 원래 비율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있는 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내 비디오 미러링이라고 있습니다. 미러는 말 그대로 거울입니다. 우리가 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은 화상 카메라가 나를 찍기 때문에 그 반대로 보통 찍히게 됩니다. 반대로 찍히는데 자기가 그 얼굴을 보게 되면 반대로 보이면 좀 어색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링을 하게 되면 자기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기에도 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미러링을 이렇게 해놓고 하게 되죠. 보통 이거 미러링은 옵션으로 그대로 체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디오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디오, 내가 또 따로 구입해서 설치된 오디오 이걸 다 줌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이거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리허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이걸 세팅을 한번 검토를 해서 하게 되면은 아주 원활한 줌을 활용한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체크되어 있는 이 3가지 정도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대로 사용하는데 문제 없으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 공유도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보면은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참가자가 화면을 공유할 때 전체 화면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큰 무리 없이 될 거는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참가자분들이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일반 강의는 주최자가 강의를 하면 되지만은 회의는 중간에 여러 회원들이 참가하신 분들이 같이 자료도 올리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자료를 공유할 때 전체 화면 같이 화면이 켜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채팅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들어오실 때 채팅창에
이렇게 비영리 이렇게 치고 들어오셨죠. 이렇게 피칭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강사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채팅창이 좀 잘 돼 있는 부분들은 그 안에 또 이렇게 파일도 주고받고 하는 부분들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화면을 캡처해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은 설명하는 것보다는 캡처해서 주고받는 게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캡처한 화면은 여기에 좀 안 들어오려면은 파일로 저장했다가 다시 그 파일로 전송하고 또 받는 쪽에서 그 파일을 다시 받아서 또 그래픽을 열어서 보고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만들었던 단톡방 그런 걸 통해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훨씬 이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진행하거나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단톡방을 열어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가상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주로 사무실이라든지 가정에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참여하는 얼굴과 뒤에 배경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에 배경을 좀 가리기도 뭐 하고 그래서는 아예 비디오를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화상회의에서 비디오 끄면은 좀 맛이 떨어지잖아요. 얼굴 보고 서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얼굴만 보게 하고 뒤에 배경을 가려줄 수 있는 것이 뭐겠는가 하는 것들이 이게 가상 배경입니다. 이 가상 배경을 보시면은 거기에 넌이라고 있습니다. 너는 나는 가상 배경을 선정하지 않고 그대로 카메라가 나를 찍는 그대로 보내주겠다 그런 거고요. 뒤에 옆에 이제 화면들이 이미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이미지들을 내 뒤에 배경으로 쓰겠다. 어떤 것은 금융고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가상으로 나오는 여러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직접 찍었던 이미지들을 등록을 해 놓으면은 그걸 불러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다가 쓰면은 우리들의 얼굴만 이렇게 좀 보이고 뒤에 배경들을 가려주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가정에서 할 때 가정에 좀 가려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막아줘서 좋은데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였던 초록색 버튼 누르고 그 설정 버튼 누른 다음에 가상 배경을 클릭하셔서 거기 들어와 주시면은 이 부분을 활용을 해보면 됩니다. 지금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몇 가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띄우는 부분은 3가지 정도 띄어 있고요. 또 그 PC 버전마다 조금씩은 이게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오른쪽에 가상 배경 선정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더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플러스를 한번 눌러보시면은 그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한번 불러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자기 컴퓨터에 등록된 이미지 적정한 것이 없다 할 때는 구글링을 브라우저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것들 하면 요즘 봄이기 때문에 봄 배경에 맞는 꽃을 하든지 아니면 풍경 이걸 검색을 이렇게 치셔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자기가 좋은 그런 배경 이미지를 고르셔서요. 그걸 캡처를 하신 다음에 혹은 뭐 파일 다운로드를 하셔서 다운로드 폴더에다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그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그것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한 번씩 해보고 계신가요?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바일로 들으신 분들도 있죠. 모바일 환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서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이 화면 왼쪽 화면 가운데 있는 부분들은 모바일로 저희 줌을 접속할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더보기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더보기. 점이 땡땡땡이 있죠. 제일 아래 하단에 그 더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팝업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팝업 창. 그 창이 뜨면은 거기 보면은 3번째 가상 배경이 보이죠. 가상 배경. 그 가상 배경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중에 등록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고요. 아니다, 나는 더 다른 것을 원해.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시켜가지고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 가상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들어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셔서 가상 배경을 들어오시면은 훨씬 더 스마트폰 특별히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스마트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배경이 상당히 좀 다르죠. 이렇게 일반 사무실이 아니고요. 외부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개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상 배경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정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줌으로 들어온 그 화면에서 아래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거기에 제일 더보기가 있어요. 더보기. 그 더보기 땡땡땡 누르는 그 더보기에는 뭐 채팅창이라든지 회의 설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중에 가상 배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내 얼굴 뒤에 배경으로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줌 회의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인 강의도 그렇습니다만은 줌을 하게 되면 회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주고 받았는지를 남길 필요가 있을 때 그걸 녹화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는 녹화가 어느 곳에 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을 때 이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로컬 기록, 그 위치가 여기 보면은 주소가 나오죠. 보통 대부분이 우리 다운로드 폴더에 받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 유저스 밑에 보통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그 밑에 이제 화상에 자기 이름 밑에 화상에 이렇게 줌이라 해서 그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게 등록이 되니까 이렇게 기록을 누르게 되면은 기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안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는가도 좀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줌을 기록을 했는데 어디가 찾지 할 때는 기억이 이렇게 나면은 바로 가서 사도 되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그때 강사가 이렇게 환경 설정 부분에 기록하는 부분이 있더라. 거기서 경로가 있으니까 그 경로가 그걸 찾아가면 되는데 바로 여기에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들 경로를 설정할 수가 있죠. 자기가 나는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려우니까 내가 자주 쓰는 그런 폴더에다 넣어야 되겠다 하면 그 폴더를 찾아서 거기다 설정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강의가 기록이 되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렇게 강의를 등록을 하고 녹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시스템을 강의가 다 끝날 때 녹화된 부분들이 컴퓨터에 등록이 됩니다. 그때 이 안에 바로 우리 MP4로 저장이 된 거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줌에서 가지고 있는 포맷으로 비디오 코덱 포맷으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MP4로 이렇게 변환하는 시간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꽤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짧게 강의를 하고 짧은 시간에 녹화를 한 부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비해서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소비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1시간 이상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화를 뜨게 되면은 그것을 저장하고 MP4로 변환시키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걸려요. 그래서 컴퓨터를 바로 꺼버리시지 마시고요. 그 부분은 회의는 종료시키더라도 컴퓨터는 계속 가동한 상태로 두셔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이 기록에 대한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녹화한다고 했는데 녹화된 부분들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녹화된 부분들이 다 되는 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시간들이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조금 빠른 고사양은 좀 빨리 되게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양을 가진 컴퓨터는 좀 느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필 부분입니다. 프로필은 뭔지 아시죠? 강의를 주최하는 그 단체라든지 개인에 대한 그런 프로필이 되겠습니다. 신상당인데요. 이미지를 이렇게 등록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가 없으면은 그 이름으로 혹은 로그인된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때 개인 계좌로 할 때는 이렇게 DG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 우리 테크스 코리아 이렇게 들어오셔서 볼 때는 또 다른 것들이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하는데 거기에 프로필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 단체마다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이 안에 들어가셔서 한 번씩 건드려 보셔도 됩니다. 그게 고장 날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도 보고요. 각 단체별로 이렇게 아이콘도 있고요. 이모티콘 같은 것도 쓸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통계 부분인데요. 통계는 말 그대로 우리 통계입니다. 그 통계는 뭐 인원이 누구 오고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그런 통계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PU는 그 상태는 어떻고, 그리고 메모리는 어느 정도 썼었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이제 비전문가들 봐도 잘 모르고요. 또 사실은 이게 본다에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정도로 쓰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하고 넘어간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줌에서 상당히 심의를 기울여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줌이 데이터 센터 경유지가 중국이다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많은 단체에서 중국에서 데이터를 공유해서 빼돌린다 하기 때문에 줌을 사용하면은 보안에 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줌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도 옮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오픈을 또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 경유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유지는 이렇게 미국 쪽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써라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도 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가기 키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키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신 분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많이 해봐야 두세 번에 하는 부분은 굳이 바로가기 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워낙 UI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직관적으로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가기 키는 그대로 여기 있는 대로 좀 그대로 쓰면 될 것 같고요. 혹은 그래도 나는 귀엽고 좀 쓰겠다 하신 분들은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기본값으로 복원하는 부분들은 건들다가 안 될 때는 복원을 시켜주시고 아니면 기본값으로 쓰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접근성인데요. 접근성은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청각이 잘 안 들으신 부분, 시각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한 배려라고 보는데요. 특히 시각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글씨를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자막, 글꼴을 좀 크게 해서 좀 보게 해주는 그런 부분에 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줌에서 상당히 좀 하나의 배려된 내용으로 좀 저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